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안녕하세요. 경일중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존경하는 도덕적 인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학습 목표로는 도덕적 인물들의 특징을 탐구할 수 있다. 자신이 본받고자 하는 도덕적 인물을 그 이유와 함께 선정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도덕적 인물의 특징, 그리고 자신이 본받고자 하는 도덕적 인물, 우리 키워드로 삼아서 내가 본받고자 하는 도덕적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인물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내가 청소 도와줄게 라고 여자친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료 급식 지원 봉사에서 그렇게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전재산 기부 증서를 앞에 들고 있는데 아마 전 재산을 기부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길 잃었나 보구나,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길 잃은 강아지를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 사람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뭘까요? 도덕적이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내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 혹은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도덕적인 인물,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행동들은 도덕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고, 또 그런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적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 한번 네, 경일중 1학년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 인물을 닮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이런 도덕적인 인물들을 닮고 싶어 하고, 그런 닮고 싶어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래 희망이 의사인 주영이는 평생을 힘없고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의료 활동을 펼친 장기려 박사를 존경한대요. 장기려 박사는 일생 동안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쫓기보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이자 사회봉사가로 살았고, 그의 삶은 주영이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모든 환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의 모습은 주영이가 나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떤 꿈과 미래의 직업을 생각하면서 그 직업에 관련해서 훌륭하게 사회적 역할을 해내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도덕적인 모델, 롤모델로 삼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인물의 특징은 훌륭한 인격, 그리고 성품, 이런 성품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 가치를 실현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생명 존중, 사랑이라든지 평화, 이러한 가치들은 매우 보편적인 가치예요. 누구나 인류 공통적으로 이것은 매우 소중한 가치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런 도덕적 인물을 우리가 롤모델로 삼았을 때 보는 효과겠죠.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 간디, 이런 위대한 성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자비, 사랑, 평화 등이 우리 삶에 의미 있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쫓아서 우리도 또 그 보편적인 가치에 좀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도덕적 인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한평생을 자기의 도덕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올바른 성품, 인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물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도덕적 인물은 용기와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도덕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평탄한 길을 걸을 수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부정의한 것들에 대해서 맞서고 또 그 부정의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계속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었을 것으로 대부분 예상이 되고 또 실제로도 그러했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참여하셨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과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그리고 이 나라 공동체 속에 많이 억압받고 있는 민족을 위해서 그런 큰 대의를 품고 자기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처럼 굉장히 이 사회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매우 보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이 설정한 도덕적 신념을 의지를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지켜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인물은 자신의 삶의 도덕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도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도덕적 동기화 그리고 도덕적 품성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 도덕적 동기화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다른 경제적인 가치 그 밖에 다른 가치들보다 나의 도덕적인 가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것을 도덕적 동기화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서만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드시 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도덕적 품성, 도덕적 실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도덕적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덕적 인물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또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생각과 나만의 어떤 이유들로 살아가게 되면 사실 그 다른 사람의 영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가 굳이 도덕적인 인물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내가 생각한 도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도덕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나 역시도 그러한 고민들, 그리고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인물을 본받고 그 도덕적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라이언은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날 이후 그는 몇 년간 용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모금 활동을 벌였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공로를 인정받아 상도 받았지만 그는 누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는 재단을 설립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자, 라이언은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아프리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때 뭘 하고 있었나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나요?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이 우물 없이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모금 활동을 벌이고 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내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난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나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고, 그냥 지금 나한테는 나 하나 챙기기에도 너무 역부족이야. 그렇게, 이제, 물론 그 상황과, 뭐, 그 처지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고 그리고 나만 잘 살아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서 혹은 뭐 돈이 없어서 이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금 경희중학교 1학년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도덕적 인물처럼 그대로를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 때 여러분들 개개인 경희중학교 1학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도덕적인 인물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내해주는 삶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고 그리고 자신의 살아갈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덕적인 인물을 탐색하면서 자신도 도덕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고 스스로 도덕적인 인물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도덕적인 인물을 설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서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분야의 도덕적인 것 외에도 여러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물론 뭐 도덕이 아니더라도 굳이 도덕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뭐 경제적인 분야에서라든지 뭐 능력적인 분야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본받을 만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능을 잘하는 거, 능력이 좋고 뭐 예쁘고 잘생기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다른 인물들을 롤모델로 삼는 것도 좋지만 도덕적인 인물을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그것을 가장 기초로 생각하고 가장 탄탄히 도덕적인 기초를 우리가 다져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내가 생각한 도덕적 인물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특성, 도덕적인 특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나는 그 특성을 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과제로 내드릴 텐데 여러분 과제 여러분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곧 만날 날이 다가왔잖아요. 우리가 6월 8일 날 계약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만날 때까지 여러분 점점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리를 이 기사로 한번 해볼까 해요. 이 기사는 제목은 상처만 남은 코리안 드림, 화마 속 10명 구한 불법 체류자라는 제목을 가진 기사인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4월 20일 날 이제 기사가 올라왔었죠. 이 기사를 보시면 이분이 알리라고 하시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28세 남성인데 이분이 한국의 화재 현장에서 10명의 생명을 구하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10명의 생명을 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제 한국에 체류했던 그 상태가 불법 체류자로서 계셨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이지만 불법 체류자로서 계셨기 때문에 10명을 구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국적이 아니라 한국을 떠나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이 사연에 이웃 주민들이 치료비도 건네고 그리고 의상자 선정을 위해서 열심히 주변 사람들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카자흐스탄 고향인 알리 씨는 자신이 사는 강원도 양양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서다가 매캐한 냄새를 맡고 불이 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2, 3층 올라가 창문을 열어 연기를 빼냈고 한국어로 불이야를 외치며 이웃들을 대피시켰다.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건물 밖 가스 배관을 타고 불이 난 원룸으로 들어갔다. 연기 속을 헤매다 현관문 손잡이를 열고 복도로 나온 순간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인명구조를 시작했다. 알리 씨는 이 과정에 팔과 등, 목에 2, 3도 화상을 입었다. 그가 힘겹게 진입했던 원룸 안에서 안타깝게도 5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이날 불로 4명이 상처를 입었고 그 가운데 알리 씨가 가장 많이 다쳤고 나머지 3명은 연기를 들여 마시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피해가 자칫 더 큰 피해를 이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빠른 대피 덕분에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대요. 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죠. 이 당시의 사진 같은데 이렇게 막 화마가 막 불에 닥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그 화마 속에 던져 넣어서 다른 생명을 구하기라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솔직히 뭐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직접 구하려고 그 현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정말 도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로 인해서 한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 주변에 이웃분들이 이렇게 알리 씨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고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분은 굉장히 불법 체류자 신분이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 전혀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있으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신 행동을 보면 도덕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내가 대단하고 내가 막 능력이 있고 내가 막 돈이 많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처지 안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진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도덕적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작은 부분에 이런 도덕적인 실천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그 실천을 통해서 점점 더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의 바람이어서 이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많지가 않아서
어떤 선생님이 따로 정리하는 것보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좋겠다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사회에 아직 살아있는 따뜻한 온정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